안녕하세요, 오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실 저희는 짠돌이 짠순이입니다. 주식으로 1억 날리기 전에 저희는 짠내가 진동했던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억을 날린 후 초반에는 현타가 와서 못 쓰고 날리느니 이젠 쓰는 거야 라는 요상한 정신승리로 그것도 먹는 거에 외식으로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짠내나는 짠돌이 짠수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절약 일상을 좀 공유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생활의 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무슨 절약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돈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절약의 기본은 집밥입니다. 요즘 너무 오른 물가를 실감하는데 그 중에 으뜸은 외식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오늘 하루 귀찮은데? 이렇게 집밥만 먹는 거 질리는데? 해서 외식을 나가면 기본 3, 4만 원 깨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거기에 배달시키면 배달비가 최소 3, 4천 원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사는 이유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와의 거리가 도보로 15분 정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하는 남편도 도시락을 싸가거나 점심시간에 집에 있을 때는 같이 먹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한 날은 제가 점심시간에 올 때 맞춰서 점심을 차려주고 설거지도 해줍니다. 정말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 그럼 이렇게 집밥을 먹으려면 식재료를 사야 하는데 저희의 식재료 구입 팁을 공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대량 구매를 합니다. 특히 고기류는 인터넷으로 저렴한 걸 발견했을 때 대량으로 구입해두는 편입니다. 남편이 고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고기는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켓컬리아 같은 곳에 처음 가입하면 다양한 쿠폰을 주는데 그걸 잘 활용합니다. 두 번째, 시장과 대형마트를 적절히 활용합니다. 대형마트는 그때그때 할인율이 높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맥주 같은 경우 이마트에서 얼마 전에 수입 맥주 8캔에 1만 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그런 건 정말 현저히 싸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쟁여둡니다. 그리고 감자, 대파 등 야채류는 시장이 확실히 저렴하더라고요. 이마트보다 트레이더스가 감자 같은 게 저렴하긴 한데 그런 데는 또 너무 대량이라 냉동하기도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재료는 시장에서 구매하는 편입니다. 남편이 물가를 머릿속에 입력해두고 있는 편이라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인데 하여튼 그래서 거의 바로바로 이건 싼 거다, 비싼 거다를 판단해서 대형마트와 시장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근마켓을 이용합니다. 참치캔과 스팸은 사실 집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전 몰랐는데 그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당근에 알람을 설정해두고 참치캔과 스팸이 나오면 당근으로 저렴하게 구매해둡니다. 얼마 전에도 참치캔 150g 12개짜리를 만원에 구입해왔어요. 이런 건 유통기한도 길어서 부담없이 쟁여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약 방법은 앱테크, 짠테크를 이용합니다. 이건 사실 너무 소소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려운 게 아니라서 딱 두 가지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캐시워크와 니콘네콘. 캐시워크는 하루에 1만 보를 걸으면 100원의 적립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가끔 심심할 때 광고를 보고 퀴즈를 풀어서 맞추면 몇백 원에서 운 좋으면 몇천 원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사실 미미하긴 한데 만보기처럼 오늘 하루 활동량을 체크할 수도 있고 좀 덜 걸었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노력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활용도도 꽤 높아서 이렇게 모은 캐시로 가끔 빵이나 음료수를 사 먹기도 합니다. 웬만한 프랜차이즈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니콘네콘은 편의점 갈 때는 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 할인된 금액권을 살 수 있거든요. 대전에 온통대전이라는 지역 카드가 있어서 원래는 이걸로 매달 30만 원까지는 10%의 캐시백을 받아서 30만 원을 33만 원처럼 사용했는데 지금은 중단이 된 상황이라 니콘네콘이 되는 프랜차이즈는 이걸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따뜻하게 입기. 요즘 가스비 너무 늘지 않으셨나요? 이전 원룸은 난방을 틀지 않아도 집에서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사실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사 온 곳은 향이 서양이다 보니 확실히 좀 더 춥더라고요. 이사 올 때 집주인 아저씨께서 이중창을 새로 해주셔서 한기가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전보다 춥다 보니까 난방을 틀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고도 추울 때만 난방을 틀어요. 수면 양말이 진짜 요물입니다. 슬리퍼를 신으셔도 되겠지만 이 수면 양말의 포근한 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안 신었을 땐 모르는데 신다가 안 신으면 그 격차가 엄청나요. 남편도 처음엔 안 신겠다고 하더니 한번 신은 뒤로는 집에 오자마자 수면 양말로 갈아 신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후리스나 잠바를 입고 있어요.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두껍게 입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껴입고 난방은 잘 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잠은 복층이다 보니 위에서 자서 잘 때는 굳이 난방을 틀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저희의 난방비는 아직 청구가 안 돼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처음 이사 오고 한 달 정도는 멋모르고 쓰니까 4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다음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공유 드릴게요. 이전 집에서는 진짜 온수 사용할 때 말고는 아예 안 틀다 보니 가스비가 한 달에 많이 나와야 10,000원 나왔었는데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저희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집밥 먹기, 두 번째 소소하지만 앱테크 활용, 세 번째 따뜻하게 입고 난방비 줄이기.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으실 것 같죠? 우리 함께 이렇게 알뜰살뜰 모으고 불려서 어떤 것에서든 파이어하는 날을 앞당겨봐요. 모두가 파이어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